자, 개장 전에 또 공시가 몇 개 나왔는데 눈에 띄는 공시가 있습니다. SM이죠. 하이브가 SM을 전격적으로 인수를 하는 모양입니다. 자, 공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전자공시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SM 참 탈도 많고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또 재점화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하이브 공시가 또 나온 것 같은데 네. 풀어주시죠. 네, 뭐 SM은 그냥 한마디로 공시가 휘몰아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핵심되는 공시는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1월 20일에 공시가 하나 나왔었어요. SM이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이제 주주행동주의에 나서면서 네. 계속해서 이제 그 SM의 경영 개선을 요구했었는데 그렇죠. 1월 20일에 SM이 전격적으로 그 얼라인 파트너스의 요구를 수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영권 관련된 것들은 해소가 되나 보다라고 했었는데 2월 7일에 또 갑자기 공시가 하나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카카오가 유상증자랑 전환사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2,170억 원으로 지분 9%를 확보한 거였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판단한 건 이거였습니다. 뭐 갑자기 카카오가 들어와? 이러면 그렇죠. 이수만 의장의 우호 지분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경영권이 안정화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후에 이수만 의장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네. 갑자기 기사를 통해서 굉장히 분노했다는 반응이 나와요. 그러게요. 네, 이제 이게 증자였잖아요. 네. 증자였다 그러면은 그 SM의 경영진이 이제 관여가 되는 건데 지금의 현 경영진과 그다음에 이수만 의장 간에 뭔가 틀어질 때 발견이 된 겁니다. 뭐 처조카라고 그렇죠. 처족한데도 SM의 이수만 의장을 배신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이수만 편이 아니었구나라는 얘기가 이제 다시 돌면서 주가가 다시 올랐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공시였는데 네. 다시 세 번째 공시가 나오면서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뭡니까? 이번에는 하이브의 공시였는데요. 어제 발표됐습니다. 하이브가 조회 공시가 나왔어요. SM을 인수하는 게 맞냐라고 이제 해명을 해라라고 했는데 인수를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공시를 합니다. 아직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네. 인수를 추진하는 게 맞다라는 공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불어서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하이브가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이미 대형증권사와 협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공개 매수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그게 12만 원 설도 나오고. 네, 12만 원 얘기가 나왔죠. 근데 오늘 아침에 또 하나 공시가 이게 나왔어요. 뭘 공시 천국이네. 그러니까 진짜. 이번 네 번째 공시인데요. 네. 이번에도 하이브에서 공시가 나왔는데 이수만 의장이 SM의 지분을 14.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거를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인수하기로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공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수만 의장의 지분을 일단 인수하기로 확정이 됐고 네. 기사로 나왔던 12만 원이 이제 확정이 돼서 나온 거고요. 음. 기사로 보면은 최대 지분 40%까지를 공개 매수할 수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나머지 한 26%의 지분에 대한 공개 매수도 아마 공시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희한하네. 이게 지금 또 기사가 나왔는데 이수만 의장의 백기사가 된 방시혁. 이제는 어떻게 된 백기사라고 거야, 보기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게 지분을 다 어떻게 된 거야, 인수해버렸으니까. 도대체? 네. 지분 인수해버렸으니까 이제 하이브로 아예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게 하이브인데 이수만 의장의 그 전관 예우 같은 걸 지켜주려고 그러나? 이게 뭐 뭐죠? 그럴 수는 있겠죠. 아마 급여 같은 걸 통해서 뭐 그런 것들을 그럼 충족할 수 얼라이언스가 네. 또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근데 하이브가 지분을 지금은 이제 이수만 의장의 지분이 14.8%지만 그렇죠. 만약에 얼라인 파트너스가 4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다 그러 아니 그 하이브가 4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한다 그러면 경영권 분쟁은 사실은 좀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주총장에서 봅시다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네, 표대결로. 네. 이게 사실 원천적인 그 요인은 대주주인 이수만 의장의 이제 이익에 대한 그 독점 뭐 이게 약간 논란이 돼서 그렇죠. 또 네. 자기 개인 기업으로 이렇게 뭐 한다는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 그 사모펀드인 얼라이언스가 지분을 매입하면서 소액주주들을 연합해서 들었죠. 그렇죠. 이기는 듯 했는데 지금 또 보면 지분 구도가 좀 애매한데 이게. 근데 마지막으로 한 방이 또 있을 거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카카오가 하이브보다 더 높은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는 그냥 지분 참여 단순 투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런 논란이 주가는 자꾸 자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저게 뭔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움직이면은 또 따라붙어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게 맞냐 틀리냐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거 평가는 내려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는 져야 되는데. 이게 그 전반적인 움직임에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얘기 자체는 잘 모르겠지만 주주 행동주의가 굉장히 주주에게 유리한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네. 이번 사건을 보면 하이브와 카카오 누가 이기든지 간에 주주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가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 이게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이냐, 시장이 어떤 상황으로 갈 것이냐를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주주 행동주의가 주주에 좋다는 거는 드러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주 행동주의 펀드가 나왔을 때 주주가 협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네, 뭐 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보통 이런 공시가 나오면 주가들은 반응이 어떤 전례들이 있던가요? 일단 주가가 10만 원 정도니까요. 네. 공개 매수가 12만 원이라 그러면 여기서 무조건 치고 올라가겠죠. 그렇겠죠. 네, 상황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또 다른 공시는 자사주 소각. 네. 이 공시도 상당히 호재성 공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전에 얘기 드렸던 SM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방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먼저 몸을 사리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사주 잘못하면 막 흔들고 들어오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를 이제 관리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늘어난다고 느껴지는 건데요. 이번 주에만 그 자사주 소각 공시가 8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뭐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가 각각 한 1%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은 뭐 금융사들이기도 하고 예전부터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던 회사긴 한데 다른 회사를 보면 좀 특이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KT가 KT. 네, 1,0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YMC가 32억 원, 풍산홀딩스가 86억 원,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가 100억 원인데 하이로코리아는 지분의 5%를 이제 소각하기로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다음에 이보다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도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고 네. 가장 특이한 건 크래프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성장주들은 자사주 매입은 하더라도 소각은 하지 않았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크래프톤이 앞으로 3년간 네.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23년에 매입하는 건 전량 소각하겠다. 그리고 24년과 5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그 매입하는 건 60% 이상 소각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미국 대비해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주주 환원 정책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도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주 환원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성장주인 크래프톤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 우리나라의 성장주도 다시 한번 또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네. 뭐 약간 이 맥락이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네. 3월 달에 빅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 WGBI라고 하는 채권 세계 선진 채권 지수에 지금 들어가야 되기 위해서 기재부가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이니까 투명성을 좀 증시에서도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하고 또 다 있는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게 되면 매입은 한 거 뭐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입한 자사주가 있으면 소각 공시를 한다면은 주가에는 당연히 이제 뭐 플러스 요인이 분명히 되죠. 재무적으로도. 그렇죠. 네. 자사주가 사라진다는 거는 그만큼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동일하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회사는 이익의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회사의 가치가 유지된다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재밌는 거는 이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보라고 하면 네, YMC인데요. YMC. 네, YMC. 어제 자사주 소각을 총 지수수 2.5%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배당도 4.4%를 발표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과 배당까지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게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본적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앞으로 중소형주에도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중소형주의 어떤 그 재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기업의 본질이 또 중요한 거니까 YMC가 본업이 뭐더라 이게 라인 뜯어갖고 다시 까는 그건가? 그 본업은 아닌데, 네 그게 이제 메인 사업이 됐죠. 그렇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디스플레이 라인 뜯어갖고 중국에 통으로 팔고 뭐 이런 맞습니다. 형태였는데. 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개별 기업입니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공시가 또 특이하다고요? 어떤 내용인데요? 네,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단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매출액이 211억 원에 영업이익이 39억 원이었거든요. 4분기만. 네, 4분기만. 근데 컨센서스가 매출액 199억이었으니까 사실 매출액 쪽에서 크게 상회하진 않았는데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가 18억 원이었어요. 네. 근데 39억 원이었으니까 컨센서스를 116% 상회한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익률이 갑자기 좋아진 거죠. 네. 이 구조가 만약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회사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건데 근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메인 사업은 항공, 네. 그다음에 우주, 그다음에 UAM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고 이제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항공은 현재 먹거리죠. 그렇죠. 근데 MRO. MRO 사업도 있고. 네네. 네. 근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민항기 사업이 주춤했거든요. 네, 코로나 왜냐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재개가 되면서 항공 사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정비를 못 받으면 비행기가 못 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우주 사업은 가까운 시기에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미래 먹거리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UAM은 미래 아주 먼 미래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실적까지 나아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고 일단 3분기 누적으로 매출을 보면 매출액이 548억에 영업이익 4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전년 21년 매출액 547억, 영업 적자가 138억이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미 22년에 턴어라운드가 시작된 거죠. 근데 먹거리도 갖추고 있고, 일단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실적이 좋은 이유가 중요한데, 네. 그 PTF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이 있습니다. 음. 이게 여객기를 화물기로, 그러니까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이게 에어버스로부터 수주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간 3,800억 규모의 수주를 받았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네. 안정화되면서 이익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에 이미 보여줬고,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건 의심이 없다. 오케이. 네. 그리고 위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본격적으로 아마존도 위성을 쏘기 시작했고, 네네네. 그다음에 스페이스X와 워너비 국내에 진출을 선언했거든요. 자기들 그렇죠. 그래서 우주 관련된 팀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공시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되는 기업입니다. 네. 케어젠? 케어젠이죠. 케어젠이 이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또 그다음에 올해 실적 전망 공시를 냈어요. 네. 4분기 매출을 보면 191억 원에 영업이익 9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거의 50% 가까이 50%? 네,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익률이 굉장히 반응하는 이유가 다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이 회사의 논란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의약품이 아니고 건기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게 프로지스테롤이라고 혈당 강화 제품을 건강 기능식품으로 내놨는데 왜 네. 이거를 건기식으로 하냐? 의약품이 아니고. 그다음에 공급 계약 공시는 왜 안 내냐?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이슈였는데 4분기 실적으로 이익률이 정말 높은 회사라는 게 다시 증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올해 실적 전망이 매출액 1,500억을 공시했어요. 근데 지난해 22년 매출액이 691억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이 1,500억 원을 급증하는 건 프로지스테롤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걸 거의 확정적으로 회사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을 잠재우면서 가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미 시가총액이 2.1조 원 정도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차분하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주가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아, 네. 공시를 들여다보면 기업에 뭔가 답이 좀 보인다. 네. 네. 표현을 컨셉을 그렸습니다. 자, 전자공시생이라는 블로그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네이버에 있나요? 네,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우진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